안녕하세요, 위드진입니다. 오늘은 제가 수임을 맡았던 학교폭력 사건에 좋은 결과가 나와서 영상을 켰습니다. 학교폭력 같은 경우에는 이제 표현하기에는 관련 학생이라고 말은 하긴 하지만 가해자와 피해자가 있는 사건이에요. 그래서 제가 7월 초에 맡았던 사건은 가해자로 신고를 당한 의뢰인이셨습니다. 우선은 내용을 살펴보면 어느 정도 좀 오해가 굉장히 좀 많은 사건이었고요. 우선은 단계별로 사건을 정리를 해서 학부모 보호자 확인서와 그 다음에 서면 진술서를 도와드리고 그 다음에 중간중간 부모님과 연락을 해 가면서 뭔가 조치를 해야 될 혹은 추가로 증거로 제시를 해야 될 거에 대해서 상의를 하고 그 다음에 이제 학폭위가 실제로 열렸을 때 학폭위에 참석을 해서 어떻게 질문에 답을 하면 좋을지 이런 것까지 과정을 쭉 도와드리는 일을 했습니다. 학교폭력 같은 경우에는 우선은 가해자, 피해자 둘 다 굉장히 부모로서는 뭐 당연히 아이들이 힘든 건 마찬가지고 부모로서도 굉장히 당황스럽고 처음에 연락을 받았을 때 진짜 가슴이 무너져 내리는 그런 사건인 것 같아요. 이게 내 아이가 피해를 입고 있다는 거를 알게 됐을 때 혹은 내 아이가 가해자로 신고를 당했을 때 혹은 가해 사실이 정말 있다는 거를 알게 됐을 때 부모로서는 피해자, 가해자 모두 굉장히 마음이 아픈 상황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우선은 피해 사실을 알았을 때 피해자 부모님으로서는 이거를 학교폭력으로 신고를 해서 어떻게 저 가해자 아이를 혼내주지? 이런 마음보다 사실 내 아이가 지금 상태가 괜찮은가? 내 아이는 지금 학교를 이대로 가도 괜찮을까? 혹은 앞으로 학교를 어떻게 하면 좋을까? 먼저 아이 보호가 먼저 마음이 가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자칫하면은 처벌을 받아야 될 아이에 대한 증거가 조금 부족한다던가 그걸 놓치는 경우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처음에 피해 사실을 알게 되었다면 먼저 전문가와 상의를 해서 학교폭력 절차를 거치던 안 거치던 먼저 객관적인 증거를 수집하는 게 먼저 중요하다고 생각할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증거는 시기를 놓치면 인멸이 될 수도 있고 소멸이 될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피해자의 부모님들 같은 경우에는 너무 억장이 무너지지만 내 아이를 보호하기 위해서 전문가와 먼저 상의를 하면은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학교에 연락을 하시는 분들도 계시는데 우선은 학교에서도 학교폭력 전담 교사가 계시지만 우선은 절차를 진행을 할 건지 어느 정도 마음을 먹고 학교에 연락을 하시기를 추천드려요. 그리고 가해자로 신고를 받았을 때 그때도 정말 같이 아이를 키우는 부모의 마음으로 마음이 무너지죠. 그리고 내 아이가 뭔 짓을 했는지 어떤 행동을 했는지 그리고 피해자의 상태는 어떤지 당연히 살펴볼 수밖에 없어요. 그렇지만 또 여기서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는 무조건 신고를 당했다고 해서 내 아이가 무조건 잘못을 했구나 라고 단정 짓지는 마시고 정확한 사실관계와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증거가 있다면 증거를 먼저 수집을 해서 내 아이가 억울한 일이 없도록 부모로서도 보호를 해줘야 될 필요성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제가 맡은 사건에서는 가해자로 지목이 된 사건이었는데 사실관계를 확인해 보니까 오해적인 부분이 굉장히 많았고 사실과 다른 내용도 굉장히 많았어요. 보면 요즘 특징인데
아이의 감정보다는 이제 부모님의 감정으로 학교 폭력까지, 예, 심의까지 화해 절차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예, 처벌을 목적으로 하는 심의까지 가는 경우가 굉장히 많거든요. 그래서 우선은 행정사로서는 학부모 보호자 진술서 작성을 도와드릴 수 있고요. 그 다음에 학폭위가 열린다면은 서면 의견 진술서 작성을 도와드릴 수 있고, 그 다음에 중간중간 증거 수집이나 뭐 녹취록이나 사실 확인서나, 또는 만약에 학폭위가 정말 열린다고 한다면 아이와 잠시 뭐 통화로라도 어떤 질문에 어떻게 대답을 잘 할 수 있도록 조금 조언 상담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번에 되게 어머님이 의뢰가 와셨던 사건인데, 1차적으로는 사실 이제 무료 상담으로 상담을 굉장히 좀 잘 해드렸어요. 굉장히 그때 이미 상대 측 부모님으로부터 온갖, 예, 막말을 들으시고 굉장히 좀 힘들어 하시고 엄청 울다가 저한테 전화가 왔던 사건이었는데, 그렇게 무료 상담을 해드리고 다음날 아버님과 같이 방문을 하셔가지고 또 2차 상담 끝에 바로 수임 결정을 해주셔서 도와드릴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어저께 결정이 났는데 학교폭력 성립이 안 됨, 그 다음에 조치 결정 없음으로, 네, 좋은 결과가 나와서 근데 이게 지금 7월 초에서 이번 주에 약 한 2달 정도의 시간이 걸리는데, 이 과정 동안이 물론 당연히 피해자 측 부모님과 아이도 힘든 시간이지만 가해자로 지목을 받은 가정 자체도 굉장히 힘든 시간이에요. 그래서 우선은 그렇게 오해를 살 만한 행동을 했다는 것 자체도 부모로서 아이에게 질책을 할 수밖에 없고 훈육을 할 수밖에 없잖아요. 우리 결정이 날 때까지 조사 과정도 마찬가지고 포기 심의 과정도 마찬가지고 진짜 쉽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학폭 사건은 뭔가 법률적인 그런 조언도 필요하겠지만, 아무래도 법의 취지에 따라서 어느 정도의 반성의 정도, 화해하려는 의사, 그 다음에 재발의 가능성이 없다라는 거를 좀 많이 어필을 해서 혹시나, 네, 처벌이 나오더라도 아이가 그걸 받아들이고 어느 정도 발전, 네, 반성과 발전을 할 수 있는 기회가 교육적인 차원으로 조금 방향이 갔으면 좋겠어요. 아무래도 학교폭력 같은 경우에는 행정사나 변호사의 도움이 어느 정도 좀 필요하다고 느껴진 게, 내 아이에 관련된 일이다 보니까 보호자 확인서도 그렇고 서면 의견서도 마찬가지고 뭔가 객관적으로 진술이 일관되면서 아닌 건 아니고, 예, 한 행동에 대해서는 했지만 반성에 그런 의사가 내비쳐져야 되는데, 감정이 굉장히 많이 이입이 되다 보니 뭔가 억울한 측면이 또 있으면 그 억울한 측면에 되게 감정적으로 보호자로서는 작성이 그렇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처음에 이제 부모님들이 써온, 네, 이제 서면에 보면 많이 좀 다듬어서 최대한 내 아이가 어느 정도의 반성을 하고 있고, 그 다음에 그 행동은 그럴 의도가 아니었다라는 거를 객관적으로 조금 증명을 하면서 감정을 좀 배제하고 시간과 사건의 순서로 작성을 하는 걸 도와드려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굉장히 많이 했고요. 사실 신고가 이루어지고 조사가 이루어지고 심의까지 갈 때 억울하다라는 표현은 단 1도 도움이 안 되고, 특히 또 장난이었다, 정말 도움이 안 되고요. 네, 우선은 피해자가 그렇게 신고를 하기까지 어떤 감정으로 신고를 했는지에 대한 조금 역지사지 마음을 헤아려 보고, 그 다음에 상대방이
상처를 입고 피해를 입은 부분이 있다면 즉각 바로 사과하는 태도를 보이는 게 오히려 처벌 수위를 낮추는 팁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수임, 행정사 수임 사건 중에 학교폭력에 대한 이야기를 해봤습니다. 다음에는 다른 영상으로 올게요. 안녕.